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40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일단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일촉즉발의 확전 위기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섰는데 파국은 피한 셈이 됐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은 다행이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뭐든 가능하니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흐름을 짚어보면요. 우리 시간 28일 전쟁했고 2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예. 지도부를 제거했죠. 그리고 무조건 항복해라. 그다음에 다음 주도 우리가 세운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권 교체가 목표였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란의 저항이 길어지고 모주타바가 새로운 라흐바라 최고 지도자로 임명이 되고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 것 낌새를 보였죠. 그리고 갑자기 48시간 유예 조건으로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폭파하겠다. 그러더니 5일 연기했어요. 10일로 연기했어요. 그다음에 하루 또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협박을 한 번 더 했죠, 압박을. 네. 그러더니 이제 1시간 반 남겨놓고 2주간 휴전, 이 흐름으로 온 거거든요. 네. 흐름을 보면 끝나가는 거죠, 지금.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안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이견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올렸든 간에 다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양치가 않은 지금 조정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2주간의 종전안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러나 어찌됐건 2주든 3주든 상관없이 휴전이라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리한 지금 나오는 얘기 뭐 호르무즈 통일협정 얘기는 다 가상인 거고 가정인 거고 아주 지루한 이제 협상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네, 당초 얘기했던 뭐 45일이 아니라 이제 2주간의 휴전이 됐지만 그래도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특히 협상 시한을 뭐 불과 90분도 안 남겨두고 88분이었나요? 이렇게 남겨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이 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막판의 전격적인 합의 배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마조마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또 하르그섬 또 공습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가장 그 조마조마하게 봤던 거는 미국이 더 이상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더 유예할 명분이 없고 거의 다 왔는데 그 부분에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계속 강대강대치를 하고 있어서 정말로 지옥문을 열면서 그 민간 시설까지 때리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국민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 그때 어떤 그 휴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군사 조치를 더 강화한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그 국면을 어렵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실기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하면 그 최악의 시내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어제 거의 막 그 잠도 설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과 미국 모두 이제 전쟁을 끝낼 유인이 충분해요. 전쟁할 만큼 했고 더 갈 데가 없는데 정말로 양측 모두 잘하는 것처럼 이거는 전면전이고 지상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타협을 하기 위한 물론 그 안에서 막판에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순간에 파국은 피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한범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막판에 네. 뭐 문명 하나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진짜 파국까지 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건 이제 피했고 그런데 이렇게 2주 휴전하자라는 합의 내용을 양측이 발표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은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란은 우리가 요구했던 10개 항 미국이 모두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쪽 이야기가 달라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원래 합의안이 안 나오면 외교 관계에서도 각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사실은 모든 출발점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란은 절대로 양보 못하는 거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은 절대로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충돌해서 전쟁까지 온 거거든요. 네. 여기 합의안이 지금 나올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각자 휴전한다고 써놓고 각자 다르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 많은 얘기들은 대부분 다 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우라늄 농축 권한, 그 다음에 기존에 농축해놓은 순도 60% 내지 그 전후의 우라늄, 요 처리 갖고는 사실 아주 어려운, 양측 다 물러서기 어려운 최종적인 난관은 거기로 귀착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전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글을 올렸고요. 지하 핵시설의 우라늄까지 제거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했다면 이미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정치적으로 홍보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어떤 주장을 보면 그 구축된 조종사가 왜 이란에 아스파란 그쪽까지 가가지고 격추가 돼서 구조가 됐느냐? 그거는 거기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고 우라늄 농축된 것을 갖고 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전을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작전을 해봤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타협으로 가는 거고,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협상 국면이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맥시멈을 이제 설정해 놓고 이제 예. 하나하나 타협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라늄 농축, 이란의 핵 능력을 어떤 무력화시켜서 그거를 미국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한 거고,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제 전복, 거기에서 핵능력 무력화, 그다음 미사일 능력 무력화, 뭐 그다음에 또 저항의 쭉 제거,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지금 보면 체제 전복도 안 됐고 사실상의 그 정권 교체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안 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얘기는 이번에 이란이 10개 항목 얘기에서 빠져버렸어요. 네. 거기다 뭐 나머지 이제 그 저하의 주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에 있어서 뭔가 전리품이 없으면 그러면 국내 오디언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 왜 했냐 그러면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대한 맥시멈을 때려놓고 이제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완전히 제거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인 타협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종전 합의를 위한 어떤 이제 압박 수단으로 이제 작용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쓰면서 이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국가에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것도 민 교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누구를 겨냥한 조치일까요? 글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구체적으로 그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뭐 이란의 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국가나 되겠습니까?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가능할까요? 그 굉장히 좀 눈치 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과 가까운 국가들이 이제 그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휴전 국면인데 여기에서 협상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런 걸 올린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지금 휴전 국면에서 어떤 그 이란에게 그 무기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 러시아가 가장 유력한 국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고자 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편 들지 말라고 이제 휴전 기간 동안 일단 준 으름장을 놓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며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됐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이 협상 앞두고 이런 강경 발언이 또 나온 배경은 뭐였을까요? 그것도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전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이 미국도 이란 인근에 병력을 증파하거나 장비를 증파할 거예요.
이 협상하기 전에 B-1B 전략 폭격기나 B-52 폭격기가 급증했고요. 그 인근에 지금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30일 해병 원정대는 도착해 있고 파리 공수사단에 신속 대응부도 와 있고 지금 10일 해병 원정대는 가고 있어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지 부시함도 미국에서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휴전 와중에 병력은 더 증파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하려면 장비나 병력을 더 추가 증발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군사적 대응 태세는 더 강화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휴전,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렸고, 그리고 조급함을 감추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란이 편하냐? 아니거든요. 이란도 인플레이션이 100에서 150%, 모주 타반은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네. 있고, 해군력과 공군력 거의 괴멸됐고, 그다음에 지금 요인들은 계속 암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끝내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키스탄 중재안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걸 종료하려면 돌고 돌아도 결국은 우라늄 농축으로 갈 텐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란 고농축이라는 우라늄 농축하는 거거든요. 저농축을. 2000년대 초반에 농축하는 게 들켰어요. 그래서 길고 긴 협상 과정을 거쳐서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 그러면 3.67%까지는 농축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3에서 5%까지는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근데 왜 3.67%냐? 네. 5%까지 해도 되는데 5%까지 하면은 이 다음부터는 농축이 빨라져요, 속도가.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드럼 세탁기 돌릴 때 처음에가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쪽 속도 나오면 그냥 왱하고 돌아가죠. 그게 5%입니다. 네, 그 일반적인. 비율을 들어주시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3.67%라는 게 과학적인 숫자가 아니고 최대한 5% 근처에 3%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 3.67%까지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은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아예 탈수 능력을 없애야 된다. 예. 조금 돌리다 갑자기 세게 돌리면 고농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깬 겁니다. 아하. 깼고 그러니까 이란이 3.67%까지 하기로 합의하고 IAEA 사찰을 받았거든요. 핵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먼저 깨니까 60%로 농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농축 권한과 60%로 농축한 요게 지금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이란에서 더 이상 농축 안 이루어진다? 권한 없애겠다. 그럼 지하에 터트린 거 해결하겠다. 이게 450km의 순도 60%거든요. 요 두 개 중에서 순도 60%는 이란도 이게 선을 넘은 거 알아요. 요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해외로 반출하거나 예. 본인도 말했어요. 전홍축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러나 3.67%라고 하는 이 권한은 1%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농축 권한 자체는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네. 이란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에 그러면은 농축 권한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면 그럼 너네 전쟁 왜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꾸 그렇군요.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과 관련해서 바로 이 문제가 종전 협상에서의 진짜 핵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진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인데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체 해소를 돕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도울 건데 큰 수익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재건까지 언급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흐름으로 봐서 결국에는 이란한테 통행료 부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쨌든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란이 90분, 88분 남겨놓고 2주간 휴전을 받아들이는가.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받는 것을 미국이 묵인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현상이 변한 게 없는데 40월에서 2주 뭐 그것만 가지고서 받아들였는가? 하르그 섬을 때렸기 때문에 받는다? 이건 좀 설득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종전이 아니면 안 받아주겠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그러니까 휴전인데 받았단 그래서 이제 휴전이 받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전문가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승리다 뭐 이렇게도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이 갖는 것을 묵인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들 좀 나눴습니다만 네네. 조한 박사님하고 아니 사고는 미국하고 이란이 쳤는데 왜 국제사회가 돈을 내야 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국제법 위반이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게 가정이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향후 이제 그 단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제사회 특히 나토라든지 한국,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우리 정부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한번 주게 되면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예. 그럼 남중국에 갈 때 필리핀이나 중국이 돈 내라고 그러면 거기도 돈 내야 되는 거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미국에게도 또 다른 오명을 남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해상이고 자유항행이 원칙인 곳에 지금 어쩌면 2주 동안 이 톨게이트 시범요금제가 좀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 되면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원유 수입국들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뭐, 보세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고 대한해협도 받고 우리가 남중국해도 받고 다 유리한가요? 예, 섬 지나가 다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저게 이란의 희망사항 양쪽의 얘기지. 지금 만일에 저기서 받게 되면 통행료를 받게 되면 일단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예. 중국도 냅니까? 중국은 그다음에 기존에도 계속 통과를 했었으니까. 그럼 거긴 네. 자유 그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안 쓴다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페르시아만 안쪽에 미국의 오함대 기지가 있거든요, 발에. 그럼 미국 구축함도 지나가면서 돈 냅니까? 근데 러시아는요. 그다음에 EU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때려놓고 재건 비용은 아무 죄 없는 다른 나라 보고 내라고 그런다? 그럼 건너편에는 5만 원이었고 5만 원 그냥 어부지로 돈을 또 받나요? 그러니까 저 안은 실현되기가 어렵다. 한다고 그러면은 저건 국제 질서를 뭐 트럼프 대통령에서 다 가능하니까 우리가 모든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 안은 쉽지가 않을 거다. 오히려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란을 미국이 국제사회가 제재했거든요. 농축을 하니까 석유출 제한. 그다음에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 한 3천억 불 정도도 예가 될 거예요. 이것만 풀어줘도 이란은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니면 이란 재건에 대한 뭐 국제기금 형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네. 저기 통행료를 받는다 그러면 농반진반 말씀드렸지만 대한합 돈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 해군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억지 수단이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쨌든 요 이야기가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휴전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가운데 지금 관심은 이제 종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10개 항 종전안은 이란이 제시했던 10개 항은 협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걸 과연 미국이 진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냐, 말 그대로 이제 기반이 돼서 여기서 어떤 조정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10개 항에서 시작한다는 그 토대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미국이 많이 양보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10개 항을 보면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네. 첫 번째는 미국이 원칙적인 불가침 조항 이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약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호르무즈 통제권 유지 네. 이 부분에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그다음에 제재 해제.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거의 8번째까지 7번째까지가 핵 관련된 주고받기고요. 예. 8번째가 이란 피해 배상금 지급. 그다음에 9번째가 미국이 못 받는 게 나옵니다. 중동 지역 내 미국 전투 병력을 철수해라. 미군 철수.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미국이. 그다음에 10번째가 이제 레바논 무장 정파 포함해서 이제 모든 전선에서 무력 충돌을 중단한다. 뭐 헤즈볼라라든지.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후티만. 또 이스라엘이 이제 또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란 관련된 전쟁은 이제 휴전이 될 거니까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좀 제외했을 때 이란도 이걸 다 수용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마치 여기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 쭉 말씀하신 이 10개 항을 토대로 우리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 때문에 이란이 이 휴전안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
이 부분에서 이제 네. 그 주고받기 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협상이라는 게 100대 0이 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인데 힘의 불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핵심은 핵 관련된 우라늄 농축 이 부분에서 권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네. 얼마나 핵을 이제 그 미국이 보기 좋게 그 밖으로 반출하고 무력화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대응 그 대가로 얼마나 제재라든지 어떤 동결 자금을 풀어가지고 이란이 국내적으로 숨통을 틔우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것만 받는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논의가 중점이 되고 나머지 부분 받을 수 없는 거 버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이게 양측이 합의가 불가능한이 전혀 아니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핵심만 잡으면 네. 나머지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2주 만에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주의 어떤 시간은 원래 45일이 나왔잖아요. 네네. 45일은 너무 길어요. 간을 보기에. 45일 동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쨌든 안전을 보장하고 하다가 45일 이후에 그러다 협상이 잘 안 돼서 다시 전쟁하기 너무 그다음에 너무 그 쿨다운 돼 버리니까 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주라는 시간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그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절한 부분이 있기 좀 때문에 밀도 예, 2주가 된 거라고 좀 보고요. 어쨌든 앉아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협상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말씀해 주신 지난한 협상이 네,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의 협상에 또 누가 나올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미국 측 대표로는 이제 벤스 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벤스 부통령이 실제로 전쟁 회의론자였고 또 뉴욕타임스나 이런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쟁을 좀 만류했던 인물이라고 하죠. 이런 측이 좀 반길 만한 인물 아닐까요? 지금 벤스가 협상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부통령이거든요. 예. 어차피 협상은 실무진이 할 거고 위트코프와 미국 특사, 중동 특사, 그다음에 이란 측은 아라가치 외무장관 요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쿠슈너 사위, 쿠슈너가 뭐 협상 전문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쿠슈너냐? 예. 트럼프 사위거든요. 예. 측근이다. 벤스는 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트코프의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쿠슈너가 동반을 했던 거고 만일에 벤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무게감이 훨씬 커지죠. 그럼 이쪽도 아라같이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외무장관 갖고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든지 네. 폐지시키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 저쪽은 대통령이 이 모주타바거든요. 라그바르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벤스가 나와서 갑자기 이게 아니고 미국의 의지인 거죠. 벤스를 내보냈다면 어떻게든 타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부통령까지 나섰는데 타결이 안 되면은 이 면이 안 서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10개, 15개 그건 의미가 없다. 예. 지금 줄여보면 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미사일, 왜냐면 미사일까지 날라오니까 무장정파 지원,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예. 배상, 완전한 종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느 국가도 미사일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거리와 규모를 줄이라 이거 협상 가능합니다. 무장정파 지원 그것도 협상이 가능해요. 그럴싸하게 써놓으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종전하고 또 전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보상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동결 자금 사용, 그다음에 뭐 국제적 지원 뭐 이 정도면은 해소가 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거는 그 부작용 많은 것 갖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네. 시간도 걸리고. 그럼 결국 돌고 도돌이표는 다시 핵으로 간다. 농축을.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만일에 제안한다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죠. 원래 3.67%였는데 그다음에 또 일몰 조항이 있었어요. 선셋. 2030년이면 이란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그게 또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몰 조항 같은 걸 없애고 3.67%를 예를 들면 뭐 3%라든지 2.5%라든지 이렇게 내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을 훨씬 줄였다고 말하게 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농축 권한을 잡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협상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예. 조정을 하면. 예. 그러니까 이 안을 찾는데 이제 양측이 시간, 노력, 체면
이걸 따지면 민 교수님 말씀대로 2주는 좀 짧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이디 벤스 이제 부통령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제 미국의 협상팀을 이끌게 될 거고 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티브 위코프 특사, 제러드 쿠슈너가 나올 것 같고 이란에서는 보면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팀장 정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라그치 외무장관,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 이렇게 어쨌든 팀 대 팀으로 이제 만날 테니 구체적으로는 뭐 자세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야기로는 갈리바프가 아마도 이제 그 갈리바프는 사실 이제 강경파고 아라그치는 이제 온건파잖아요. 이렇게 뒤섞여서 나오는데 이란의 팀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의 팀도 이제 지도자가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해본 그 인사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중량급 인사선 아라그치 외무장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니까 이제 온건파든 강경파든 어쨌든 총 동원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갈리바프 의장이 나오는 거는 이제 중량급 인사가 나와야 되고 어쨌든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실세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이제 이란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혁명수비대는 지금 군사적 압박을 하면서 이제 그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협상을 끌어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쪽에서 나오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실세라고 하는 갈리바프 의장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그 중량감을 실어주고 미국 측이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카운터파트로 제이디 벤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모양새가 격이 맞는 거죠. 의전이라든지 협상에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란 측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용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 협상은 위특법부 중동 특사하고 그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하면서 네. 그 밑에 실무팀이 들어오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는 협상팀의 리더니까 헤드 오브 델리게이션이 되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하고 컨펌을 받아내는 확인을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란도 이제 그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두 유택의 인사들 말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으니까 면이 쓰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꾸려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궁금한데요. 모즈타바의 행방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휴전안이 모즈타바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의식불명이라는 보도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모사드와 CIA의 신화가 깨지는 부분입니다. 생사를 미국도 이스라엘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랑 비교해 볼 수 있냐면은 하메네이를 첫날 폭사시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직후에 하메네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예. 건물 안에서 죽었는데 그걸 인공위성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죽었다고 확신했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휴민트가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시신을 확인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지금 라리자니 전 이란 최고안보의 사무총장도 제거됐고 주요 인물들을 보이는 족족 제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만일에 모즈타바까지 제거된다. 그러면 이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일 거예요. 최고 지도자 라흐바라가 두 번, 그것도 부자관계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부상을 입은 건 이란도 얘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고 정말로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네. 엑스퍼트 어셈블리, 이란 헌법에 있는 그런 전문가 의회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 그 다음에 전쟁 끝나도 못 나온다? 결국 그런 상태에서 임명했다? 그럼 이란이 쪼개지죠. 이란 여론이. 제가 보기엔 아마 부상을 입었어도 네. 아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고 완벽한 보안, 이게 목적일 거다.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네. 이란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메시지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 향후에도 제가 보기엔 아주 안전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끝나도 아마 모즈타바는 최대한 은둔형 이 자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봤잖아요, 지금 예. 제거되는 과정. 예. 그러니까 저는 모즈타바의 신변 이상설이 직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임명했다면 아마 나중에 이 후과를 국내 정치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정보전, 심리전 뭐 이런 것까지 다 뒤섞여 가지고 과연 진짜 모즈타바에 대한 설들은 과연 그게 어떤 게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또 도드라진 나라가 이제 파키스탄이잖아요. 파키스탄이 갑자기 여기서 이제 존재감을 확 드러냈는데 어떻게 이 파키스탄이 이걸 중재를 하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가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파키스탄도 그 이란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어떤 안보 위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중재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총성이 빨리 멈춰야 자국의 안보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번에 어떤 그 중재 역할을 하면서 네. 국제적 위상 이런 부분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과 이란 모두 뭔가 좀 나름대로의 신뢰를 하면서 중재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그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란과의 어떤 그 같은 이슬람 국가로서의 어떤 유대 예.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미군 기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란이 중재를 더 맡기기에 어떤 그 좋은 명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 부분이 작동을 해서 이제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일각에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예. 뭐 방송하면서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을 때 이 파키스탄이 이제 미국 측에 전달한 안과 어떤 그 이란 측에 전달한 안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협상을 좀 만들기 위해서 뭐 네.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복덕방에서 이제 그 매물 파는 것처럼 해서 좀 더 유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을 정말 전적으로 예. 국제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국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파키스탄이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우리가 합리적이고 네. 신뢰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던 그게 부분이 어쨌든 전달이 뭐 양측의 다른 안들을 제안을 했더라도 혹시나 제시를 했더라도 어쨌든 이게 휴전안을 마련하고 양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쨌든 외교력은 상당히 지금 그 위상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변수는 분명히 있죠. 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중국과 친합니다. 뒤에 중국이 있고 네. 또 파키스탄이 사우디와 친해요. 중국도 사우디와 친합니다. 예.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와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다 고춧가루를 뿌린 게 트럼프거든요. 이걸 깬 게. 예. 이 그림을 봐야 된다.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또 과거에는 이란하고 친했어요. 또 파키스탄은 미국하고도 친했습니다. 아프간 전쟁 때. 거기다가 최대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고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네. 그리고 핵무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가지는 존재감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저는 파키스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란 모두 울고 싶은데 파키스탄이 뺨을 때려준 것뿐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휴전하고 나서 우리는 모든 군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뻥이잖아요. 초과 달성했는데 왜 발전소를 때리고 교량을 때리고 문명을 없앱니까? 그럼 초과 달성했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끝내고 싶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파키스탄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울게 하고 이제 우는 2주간 울어보겠다는 얘기지 파키스탄의 협상 얘기 뭐 갑자기 커졌다? 그 변수는 제가 보기엔 안 큰 것 같다. 파키스탄을 핑계로 양측이 앉은 거죠. 이란도 울고 싶었고 지금 모주타바 얘기했지만 지금 임명 취임한 지 얼마 지났습니까?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도 얼굴조차 못 내밀고 네.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100%, 200%, 날이면 날마다 폭격. 이란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파키스탄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적정한 시기에 협상에 나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파키스탄 덕분에 그래도 이란과 미국이 이제 중재 테이블에 좀 앉았고 그 뒤에 이제 중국과 사우디의 어떤 좀 복잡한 방정식도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또 이란 설득을 도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중국도 어쨌든 미국이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좀 줄어들면서 많이 이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안보 불안을 느꼈던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의 여러 미국의 맹방들이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중국과 좀 친해진 부분도 있고 중국도 그 부분을 이제 치고 들어온 부분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중국이 중동 지역에 많은 공을 들인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여전히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리더 국가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큰 퀘스천 마크가 좀 들어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파키스탄에 비해서 중국이 막후에서 어쨌든 이란 그 외교 당국과 중국 외교 당국이 전화도 하면서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그 협력을 도모하긴 했다고 했지만 중국이 전면에 나서 한 거는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후에서 어떤 이란을 좀 설득해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역할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정 정도의 뭐 기여가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5월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을 가야 되잖아요. 미중 뭐 그런, 정상회담 예. 전에 뭐 예,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도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드는 의도는 있지 않은가 그 정도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여기서요. 네네. 흥미로운 포인트가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외교의 컨트롤 타워가 왕이 부장이거든요. 그 왕이가 지금 파키스탄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북한을 갑니다. 이 와중에. 예. 그럼 북한을 왜 갈까요? 이 급한 와중에. 예. 그럼 지금 민 교수님이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거든요. 그럼 왕이가 중국 가기 전에 북한하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이란에선 재미를 못 봤어요. 이건 지리한 협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전 세계 시선을 김정은 트럼프의 세컨드 라운드, 2라운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역할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왕이 부장이 한가하게 평양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란을 중재했다면 이란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아무 관계 없는 북한을 간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예. 이 방중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까지 이제 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북한이 이 와중에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왕이도 이제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출구를 찾아간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예. 그렇다면 미국도 이제 빨리 이란 전쟁에 빠져나와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 정상화 그리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 그 욕구가 클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란 전쟁에서 어렵게 빠져나오면서 성과가 없는데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상대로 어떤 그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이제 그 중국 시장을 보다 더 개방하는 이런 성과를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간 김에 피스메이커로서 중국과의 협상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이제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판문점이나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 이러면 또 다른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이제 포석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전쟁 40일차 상황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